제가 광고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위 정해주는 마케터 순정마입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와 현재까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많은 시장들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식품 업종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는 이렇게 식품 업종이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죠. 국내 식음료 시장의 규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식품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효율 업하게 해주는 식품 마케팅 전략과 매체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며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시다거나 컨설팅을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저희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식품 업종이라도 기존의 소비자층이 탄탄한 브랜드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막 브랜딩을 시작한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 아직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탑3 빠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광고를 한 번쯤이라도 집행해보신 분들에게는 많이 접해보셨을 법한 매체인데요. 가장 접근이 용이하기도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품을 노출해서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죠. 같은 검색 광고로 파워링크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물론 파워링크 광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파워링크 광고를 가장 주력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지금 너무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식품 업종의 특성상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전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갈비맛 닭가슴살이 우리의 가장 주력 제품이며 가성비, 그리고 자주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가 소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상품을 쇼핑 검색 광고에 등록하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갈비맛 닭가슴살을 검색하게 된다면 이렇게 첫 번째 창에 우리의 제품이 노출되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주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성비 혹은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아까처럼 맛있어 보이는 갈비맛 닭가슴살 사진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가치를 느끼게 해서 전환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광고 매체로는 스트리밍 광고인 SMR이나 배너 광고인 DA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보다 직관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아까처럼 탄탄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들의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탑2 짜잔! 브랜드 SNS 계정 운영입니다. 여기는 무료 광고의 영역이기는 하나 광고주의 역량이나 목표치 설정에 따라 비용 발생의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겠죠. SNS 매체로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타겟층의 나이나 성별 혹은 지역군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매체를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SNS 계정을 운영하면 우리의 컨셉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강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양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빵집 브랜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맛있는 비건빵이라는 소재를 USP, 즉 유니크 셀링 포인트로서 내세우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예시로서 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스토리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먼저 브랜드의 주력 제품을 이용한 챌린지 이벤트, 그리고 등급별 혜택, 고객들의 실제 후기, 주력 제품,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컨텐츠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의 이벤트에 스스로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 계정을 운영할 때에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컨셉을 설정한 후 그 컨셉과 부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식품 업종에서 사용하면 좋을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레시피 소개 컨텐츠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백종원 선생님의 바나나 우유 광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구성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디저트를 찾고 싶다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백종원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지만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바나나 우유 푸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컨텐츠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컨텐츠에는 바이럴 효과까지 덤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러한 컨텐츠의 소재를 생각해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 가지가 있습니다. 만 가지의 소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 1! 빠밤!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스폰서드 광고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인데요. 탑2에 이어서 인스타와 페이스북이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무료 광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확실한 유료 광고 영역입니다. 제가 스폰서드 광고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업종도 이러한 맥락은 같을 수 있으나 특히나 식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는 맛을 선호하거나 유명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는 우리 브랜드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세팅법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세 타겟층을 설정하지 않아도 머신러닝이 적절하게 학습하여 광고를 뿌리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광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광고는 이렇게 단일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요. 슬라이드 이미지, 동영상, 컬렉션,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소재인 스토리 광고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타겟층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가지고 점점 더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광고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랜딩 페이지가 홈페이지로 직결되는 것도 좋지만 아까 탑2에서 언급했던 브랜드 계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식품 마케팅에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과 매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나 전략을 이용하여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맞는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여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뭐죠? 제 명함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의 번호를 확대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직통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순정마 2탄 새로운 업종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위 정해주는 마케터 순정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